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답변 항공과 기출문제 답변 파웰을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1번부터 바로 가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보물 1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제 보물 1호라는 것도 사실 자주 출제가 되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물 1호를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보물 1호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물 1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친구들이 하는 실수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한다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항공과 친구들이 다른 학원 친구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어떤 선물을 처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미 부여를 해요. 되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사실 보물이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 보물 1호에 어떠한 나만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뭐 선물을 받았어 누구한테. 그래서 처음으로 시계를 선물 받은 거여서 보물 1호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계의 특징은 뭐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시계를 사주셨는데 그 시계를 뭐 일부러 15분 빠르게 설정해 놓으신 거야. 왜냐면은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빠르게 삶을 살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지각할 것 같았던 순간들도 지각을 안 하게 되고 뭔가 그런 부모님의 뭔가 선견지명이라던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런 뭔가 깊은 뜻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나에게 이게 보물 1호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미 부여가 단순히 뭐 처음 사줬다 이렇게 뭔가 그런 걸로만 가지 말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감정 일기를 막 작성을 했어. 근데 그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작성한 나의 감정 일기야. 그래서 그 감정 일기를 보다 보면은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옛날에 내가 기뻤던 순간들, 내가 힘들었던 순간들, 내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뭔가 새록새록 떠올라. 그러면 보물 1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보물이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가 담겨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 또는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필이 되면은 답변을 잘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족 소개를 갈 건데 가족 소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 자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주는 거. 두 번째로는 구성원 한 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에만 있는 문화를 소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끔 인터넷 강의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 이 세 가지를 다 적으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로는 뭐 30년간 같은 직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는 직업의 선택의 중요성과 뭐 직업 의식에 대해서 배웠고 뭔가 어머니를 보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저희 형을 보고서는 어떤 거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번 흐름으로 가는 거겠지. 근데 2번은 뭐냐면 구성원 한 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내가 한 명씩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에피소드라던가 배운 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고마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에만 있는 문화를 소개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은 매주 금요일마다 꼭 저녁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날 참석을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 벌금이 쌓이면 또 회식을 할 때 사용해. 또 가족 외식을 할 때 사용해. 뭔가 요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에만 있는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 소개 방법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방법이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 있다라고 한다면 반려동물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관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귀여움을 좀 더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려동물 이름도 말해주면서 반려동물도 있다 또는 반려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가족 속에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서 친한 친구 소개에 대한 질문이죠. 친한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는 사실 친한 친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막 흔히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조금 더 평가하고 싶은 질문의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친한 친구 소개를 잘 적는 방법 첫 번째로는 친한 친구에 대한 또는 친구에 대한 명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명언에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2의 자신처럼 또는 뭐 또 다른 저처럼 느껴지는 친구는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명언으로 스타트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친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해준 게 많아.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친구에게 받은 것만 얘기를 해. 그래도 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내가 이 친구에게 이러한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필요한 이 순간에 이러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친하다라는 걸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갈 거면 너무 줘서도 안 되고 너무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간략하게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어려워해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친구는 제가 진로 설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러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느낌의 소재를 여러분들께서 짧게씩 매칭을 해서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인하공업 전문 대학이라던가 추후에 A 대학에 입학을 해서 더 좋은 또는 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도 기대해 보고 싶다라고 해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맞춰줘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옆지원자 칭찬이죠. 옆지원자 칭찬. 옆지원자 칭찬의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일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내 바로 옆에만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점. 내가 만약에 면접에 들어가는데 5명이 들어갔어. 내가 2번이야. 내 옆에 1번, 3번만 있다는 게 아니겠지. 근데 친구들이 잘못 오해해서 1번, 3번만 칭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2번이면은 꼭 1번, 3번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을 칭찬해도 되고 5번을 칭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 있는 사람 칭찬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은 관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집중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1번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5번 지원자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2번이어도 저는 4번 지원자분 또는 5번 지원자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 고정관념에 대해서 먼저 탈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어떤 게 중요하냐? if 만약에 이 질문이 첫 질문이야. 처음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 내가 면접장에 입장을 해서 받은 첫 질문이 이 질문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외적인 분위기라던가 면접 입장 전 에피소드를 가지고 칭찬해 주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외적인 부분으로 칭찬을 했을 때라고 했을 때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습니다. 외모가 예쁘십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헤어두가 오늘 어떤 면접복과 되게 잘 어울리셨습니다. 어떠한 액세서리가 되게 잘 어울리셨습니다. 어떠한 에피소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if 케이스 2 만약에 이 질문이 두 번째 이상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첫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었다라고 하면은 답변으로 칭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5번 지원자분께서 좌우명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러한 문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문구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문구여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이 두 번째 이상 질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칭찬해 주었을 때 저 친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기 답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구나.
되게 뭔가 경청도 하고 여유도 있고 인성도 좋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옆지원자 칭찬은 두 번째 이상의 경우 질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답변으로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 받고 싶은 질문이겠죠. 받고 싶은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훨씬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말하는 속도감, 표정, 내용 숙지 정도가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너 뭐가 제일 자신 있니?"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되게 못해. 그러면은 '아니 제일 자신 있는 게 저 정도면은 다른 건 얼마나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할지 먼저 친절하게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야. "아 저는 그렇다면은 좌우명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사실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 줘야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 저거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라는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훨씬 잘하셔야 된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냥 답변하기 전에 어떤 질문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 주고 그 뉘앙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다면 좌우명이라는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그렇다면 좌우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더 확실하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온라인 강의로 21 번부터 25 번까지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도 26 번부터 30 번까지도 쭉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지금 이 내용 바로 숙지하시고 답변을 작성하시는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월함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